조용히 오딘 곁으로! 오늘은 진짜 북유럽 신화 그 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북유럽 신화에서 가장 강력하고 유명한 신 토르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토르는 정말 오딘의 아들이 맞는지, 과연 어떻게 생겼는지, 맨날 세다 하는데 도대체 얼마나 셌던 건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번엔 토르가 이렇게 강력한 신이 될 수 있었던 1등 공신이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망치 묠니르가 어떻게 토르의 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 알아보겠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사실 이 토르의 망치 이야기를 하려면 토르의 부인 시프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는 신 에다의 한 부분인 스칼드 스카파르말, 우리말로 하면 시의 작법, 시어법 속 일화인 로키와 드베르그의 내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북유럽 신화의 신들이 평화롭게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사우나도 가고 세상도 좀 만들어서 다스리고 하던 북유럽 신화 세계관의 초창기, 평화로웠던 그 어느 날, 토르의 아내 시프는 자고 일어나니까 머리카락이 사라져 있는 공포 체험을 하게 됩니다. 누가 도대체 언제 왜 시프의 머리카락을 잘라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신화에 따로 기록될 정도로 아름다웠던 시프의 금발을 자르는 만행을 저지를 만한 인물은 로키뿐이다 라는 생각을 했던 남편 토르는 다짜고짜 로키를 찾아갑니다. 이 엄청난 분노를 느낀 토르는 로키를 잡아와서 너의 모든 뼈를 다 부러뜨려 버리겠다, 시프의 머리카락을 내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로키가 외칩니다. 내가 머리카락을 새로 만들어줄게. 원래 있었던 금발이랑 똑같이 이번엔 진짜 금으로 진짜 머리처럼 자라나는 걸로 내가 만들어줄게. 이쯤 되면 얘가 범인인가 봅니다. 자기가 안 했다고 발뺌도 안 해요. 사실 토르도 범인 따위 관심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냥 로키를 좀 족쳐서 하나 뜯어내고 싶었을 수도 있죠. 어쨌든 진짜 머리처럼 자라나는 금으로 된 머리카락, 그 정도면 봐줄 만한 것 같죠? 토르는 로키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뜬금없이 토르에게 멱살 잡혀서 시프의 새 머리카락을 만들어주기로 한 로키. 하지만 그 어느 기록에도 로키가 뭐 손재주가 좋았다거나 만들기에 능했다라는 기록이 없는데 도대체 어떻게 머리카락을 만들어주겠다는 걸까요? 자, 만들기는 못하지만 이 로키가 재능이 있었던 게 하나 있었으니 바로 입을 잘 터는 거였어요. 자, 그리고 그 입을 털어서 머리카락을 만들어줄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바로 만들기의 달인 드베르그들이었습니다. 고 에다에 따르면 이 드베르그는 태초에 오딘과 형제들이 이미르를 죽여서 세상을 창조할 때 이미르의 뼈에서 생겨난 생명체다 라고 하는 반면, 신 에다에서 드베르그는 오딘과 형제들이 죽인 이미르의 시체에 꼬인 구더기에서 생겨난 생명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서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 드베르그의 탄생처럼 이 드베르그에 관한 기록들은 고 에다와 신 에다에서 서로 다르게, 심지어는 각각의 에다 내에서도 드베르그가 얽힌 이야기마다 완전히 다르게 표현이 되고 있는데, 딱 하나 그 모든 기록에서 일관되게 서술되는 드베르그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드베르그가 광산일, 대장간일, 공예일에 엄청나게 능하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판타지 이야기 속 그 드워프 종족의 특성과 유사하죠. 실제로 드워프라는 명칭은 이 드베르그라는 고대어에서 파생되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북유럽 신화에서 드베르그가 나오면 여러분들 드워프를 상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로키가 시프의 황금 머리카락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찾아간 건 이발디의 아들들이라고 불리는 드베르그였는데, 로키가 자기의 온몸의 뼈가 분쇄될 위기의 상황에서 찾아간 드베르그였으니까 아마도 이 이발디의 아들들이 당시에 가장 능력이 뛰어났던 드베르그 드림팀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참고로 이 이발디의 아들들이라고 하지만 이발디가 누군지, 이발디가 뭔지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이 뛰어난 장인들인 이발디의 아들들을 찾아간 로키는 뭐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발디의 아들들에게 3가지의 보물을 받아내기로 합니다. 물론 그 중에 하나는 자라나라 황금머리였으니까 가발과 나머지 2가지 보물을 받기로 한 거죠. 어떤 곳에서는 로키가 이 드베르그들에게 시프의 머리카락이 사고로 잘려나갔는데 가발을 만들어주면 시프의 남편인 토르가 너희를 좋아할 거고, 그러면 그 강력한 토르가 너희를 지켜주지 않겠어?
라고 말하면서 보물을 뜯어냈다고도 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로키가 그 대단한 드베르그들은 뭐든지 만들 수 있다는데 너희는 실력이 별로라서 스스로 자라나는 황금 가발 같은 건 못 만들겠지? 라면서 이 이발디의 아들들을 도발해서 보물을 받아냈다고도 하는데, 뭐 어떤 이야기가 맞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신 에다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로키는 이발디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드베르그에게 찾아가 머리카락과 스키드 블라드니르라는 배, 그리고 오딘의 것으로 알려진 국리르라는 창을 만들었다 라고 아주 간략하게 로키가 누구에게서 무슨 보물을 얻어냈다라는 이야기만 있고, 어떻게 왜 얻어냈는지는 쓰여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이 짧은 한 줄의 기록으로 로키와 대머리가 된 시프 사건은 해결이 되어서 로키는 가발을 토르의 아내인 시프에게 가져다 주었고, 모든 일이 해결돼서 신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였으면 이야기가 시작도 안 됐겠죠. 자, 스스로 불러온 재앙의 아이콘 로키는 이 다 된 사건에 죄를 뿌립니다. 아니, 오히려 사건을 더 키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는지 알려주면 신화가 아니죠. 자, 대신 신 에다의 서사를 보면 로키가 어떻게 사건을 키웠는지, 그래서 그 커진 사건이 뭐였는지는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읽은 한 줄짜리 신 에다 뒤에 이어지는 내용인 로키와 드베르그의 내기 부분입니다. 그 후에 로키는 브로크라고 불리는 드베르그를 찾아갔다. 로키는 브로크와 그의 형제인 에이트리에게 이미 얻은 3가지 보물을 말하며, 너희의 실력이 부족해 뛰어난 보물을 만들 수 없을 테니 너희가 이 3가지 보물만큼이나 뛰어난 보물을 만들 수 있다면 내 머리를 내놓겠다고 내기를 걸었다. 브로크와 에이트리는 로키의 내기를 받아들이고 보물을 만들어내기 위해 대장간으로 왔다. 에이트리는 브로크에게 풀무지를 끊이지 않고 계속할 것을 부탁했고, 브로크는 에이트리가 용광로에 넣은 것들을 꺼내기 전까지는 풀무지를 멈추지 않았다. 에이트리가 첫 번째 보물을 만들기 위해 돼지 가죽을 용광로에 넣고 작업하던 중 자리를 비웠을 때 파리 한 마리가 브로크의 손을 쏘았다. 하지만 브로크는 작업이 끝날 때까지 풀무지를 멈추지 않았고, 에이트리가 넣은 재료는 황금 털을 가진 멧돼지가 되어 있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보물을 만들기 위해 용광로에 금을 놓고 작업하던 중 에이트리가 또다시 자리를 비웠을 때 파리 한 마리가 이번에는 브로크의 목덜미를 쏘았다. 하지만 브로크는 이번에도 풀무지를 멈추지 않았고, 에이트리는 용광로에서 드라움니르라는 반지를 완성해 꺼냈다. 에이트리는 3번째로 보물을 만들기 위해 용광로에 철을 넣고 브로크에게 다시 한번 풀무지를 부탁하며 말하길, 풀무지를 계속하지 않으면 이번 보물을 망칠 것이라고 말하고는 자리를 비웠다. 브로크는 풀무지를 계속했지만 이번에는 파리가 브로크의 눈꺼풀을 쏘았다. 파리에 쏘인 눈꺼풀에서 피가 흐른 브로크는 피로 앞을 볼 수 없게 되자 잠시 풀무를 놓아두고 파리를 쫓아냈다. 에이트리가 용광로로 돌아왔을 때는 용광로에 놓인 작업물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음을 깨달았다. 결국 에이트리는 용광로에서 망가진 망치를 꺼냈고, 이 망가진 망치를 포함한 3 보물을 그의 형제인 브로크에게 주고는 로키와 함께 아스가르드로 떠나 내기를 완수하라고 말했다. 그렇게 로키와 브로크가 신들의 전당 앞에 보물을 가지고 나섰다.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발디의 아들들에게서 3가지 보물, 가발, 배, 창을 얻어낸 로키가 또 다른 드베르그들을 찾아가죠. 바로 브로크와 에이트리 형제였는데, 이 둘은 이발디의 아들들만큼이나 뛰어난 드베르그였고, 로키는 이 브로크와 에이트리 형제를 도발해서 이발디의 아들들처럼 3가지 보물을 만들어 형제의 보물이 더 훌륭하면 로키의 머리통을 내주는 내기를 하기로 합니다. 브로크와 에이트리는 정말 도발에 넘어가서 우리가 최고인데? 우리가 못 만드는 걸 이발디의 아들들이 만들 리가 없는데? 우리 한번 실력을 보여주자! 라고 생각해서 로키의 제안에 응한 건지, 그런 도발에 넘어가지 않을 만큼 우리는 실력이 대단하지만 저 얄미운 로키의 머리통을 딸 수만 있다면 이깟 내기쯤 얼마든지 받아주지 라는 생각으로 로키의 제안에 응한 건진 알 수 없지만, 아무튼 로키와 브로크 형제의 내기가 성립하게 됩니다. 일단 내기를 하기로 했으니 이유야 어쨌건 이겨야겠죠. 브로크와 에이트리 형제는 온 힘을 다해서 보물을 만들어냅니다. 용광로에 불이 꺼지지 않게 풀무지를 담당하는 건 브로크, 용광로에 재료를 넣고 재련과 가공을 거쳐 보물을 만들어내는 건 에이트리. 이렇게 두 드베르그는 서로 역할을 나눠서 작업을 진행하는데, 이렇게 본격적으로 작업에 들어가는 두 드베르그 형제를 보고 로키는 슬슬 불안해집니다.
아니 당연히 이발디의 아들들이 최고고 제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발디의 아들들을 먼저 찾아가서 보물을 얻어냈고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자라는 생각으로 브로크랑 에이트리를 도발을 했는데 얘네들이 작업하는 걸 보니까 어쩌면 내 머리가 날아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불안해진 거죠. 그래서 로키는 브로크와 에이트리의 작업을 방해하기로 합니다. 근데 대놓고 방해하면 이 내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될 것 같잖아요. 야, 너 내기 한다더니 어떻게 이렇게 대놓고 방해할 수가 있어? 이러면 보물도 못 챙기고 욕만 먹을 수 있으니까 살금살금 티 안 나게 방해할 전략을 세우게 되는데 그 전략이 바로 파리로 변신해서 작업을 방해하는 거였습니다. 파리에 쏘여서 피가 났다는 기록을 보아 아마 흡혈파리인 먹파리 같은 걸로 변신을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에이트리 쪽은 보물을 만들어내는 쪽이라 아무래도 손이 좀 자유로웠지만 브로크는 용광로의 온도를 높이고 이걸 유지해야 하는 풀무지를 꾸준히 해야 하기 때문에 파리로 변한 로키의 타겟이 된 겁니다. 그렇게 3번의 작업 동안 로키는 브로크의 손, 목덜미, 눈꺼풀을 각각 공격했고 마지막에서야 이 방해 공작이 성공하게 되죠. 이 방해 공작으로 인해서 브로크는 풀무지를 잠시 멈추게 됐는데 완벽주의자였던 에이트리는 너 때문에 다 망했어. 완전 쓰레기 같은 물건이 돼버렸잖아. 라면서 불만을 표시합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진 3가지 보물 중 마지막 쓰레기가 되어버린 그 물건이 바로 망치 묠닐이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 망치 무기는 한 손으로 들고 때린다기보다는 2손으로 긴 손잡이를 잡고 세게 휘둘러서 한 방에 오딘 곁으로! 라는 성격이 강한 무기였는데 로키의 방해로 브로크가 풀무지를 멈춰서 길게 설계했던 망치의 손잡이 부분이 좀 짧아져 버렸고 2손으로 쥐어야 할 망치의 손잡이가 한 손으로 겨우 잡을 수 있는 사이즈가 돼버린 거죠. 그렇게 브로크와 에이트리는 황금 멧돼지, 굴린 브르스티, 황금 반지, 드라움니르, 실패한 망치, 묠니르 3가지를 만들어냅니다. 이후 묠니르를 망쳐서 빡친 에이트리는 집에서 안정을 취하고 브로크가 로키의 머리통을 따기 위해 보물을 들고 신들의 전당으로 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아까 읽은 신에다의 내용이었어요. 자, 이렇게 오직 로키에 의한 로키를 위한 드베르그 보물빙 뜯기 프로젝트가 끝이 나갑니다. 자, 신들의 전당에 도착한 로키와 브로크는 아스가르드의 신들에게 내기의 심판이 되어줄 것을 요청했고 오딘과 토르, 프레이가 이 내기의 심판이 되어서 보물 뽐내기 대회가 시작됩니다. 로키는 이발디의 아들들에게서 얻은 3가지 보물을, 브로크는 형제 에이트리와 함께 만든 3가지 보물을 각각 선보인 다음 어느 쪽이 더 멋진 보물을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내기의 승자가 결정되는 대회였어요. 자, 시작은 로키부터였는데 로키는 국리르를 오딘에게 건네주며 설명합니다. 이 창은 목표물에 무조건 맞는 창입니다. 목표물이 도망가더라도 그 흔적을 절대 놓치지 않는 백발백중의 창이죠. 자, 그리고 2번째로는 이 모든 사건의 원흉인 시프의 가발을 토르한테 주면서 이 황금 가발은 시프의 머리에 얹는 즉시 착 붙어서 자라나기 시작할 겁니다. 라고 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스키드 블라드니르를 프레이에게 건네주면서 이 배는 주인이 어느 곳으로 가고 싶어 하든 돛을 올리는 즉시 순풍이 불게 만들고 필요에 따라 냅킨처럼 접어서 작게 만들어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도 있으며 다 펼치면 모든 신을 태울 수 있을 만큼 크게 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신은 각각의 보물에 아주 만족스러워했고 로키는 당연히 자기가 이겼을 거라 생각하지만 아직 브로크가 보물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자, 이번엔 브로크가 보물을 자랑할 차례예요. 브로크도 로키와 마찬가지로 새 심판에게 보물을 나누어 주면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로 오딘에게 이 반지는 9밤마다 이것과 똑같은 무게의 황금 반지가 8개 더 생겨나는, 즉 9밤마다 9배로 늘어나는 황금 반지입니다. 라며 드라움니르라는 반지를 주었고 두 번째로는 프레이에게 굴림브루스티라는 황금 멧돼지를 주면서 이 멧돼지는 밤이나 낮이나 그 어떤 말보다 빨리 달릴 수 있으며 하늘과 바닷속 또한 달릴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망치 묠니르를 꺼내서 토르에게 주며 이 망치는 토르 당신이 원하는 만큼 강력하게 내리쳐도 부서지지 않고 어디로 던지더라도 당신의 손으로 돌아와 잃어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 망치는 원할 때는 아주 작아질 수도 있어서 때때로 망치를 품속에 숨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손잡이가 조금 짧은 결점이 있습니다. 라며 브로크의 3가지 보물 자랑도 끝이 납니다. 자, 그리고 잠시 후 신들이 가장 뛰어난 보물을 뽑았고 그 결과 묠니르가 최고의 보물이다. 이 망치는 요툰과의 싸움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고 이 내기의 승자는 브로크와 에이틀이다 라는 판정이 납니다. 두둥탁. 로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판결이었습니다. 사실 그냥 브로크랑 에이틀리한테 안 가고 바로 돌아와서 가발만 전해줬으면 끝날 일인데 괜히 깝쳐가지고 머리 걸었다가 내기에도 지고 모가지도 날아가게 생겼어요. 로키는 브로크가 머리를 내놓으라고 하자 그러면 날 잡아보시지! 라며 하늘과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신발을 신은 채로 멀리 도망가 버립니다. 하지만 브로크는 멀리 도망가는 로키를 그냥 포기할 수 없어요. 전리품인 로키 머리통을 꼭 받아내야겠거든요. 브로크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묠니르를 받고 신이 나 있는 토르를 발견하고는 토르! 로키 좀 잡아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토르는 흔쾌히 수락했고 금방 날아가서 로키를 잡아왔죠. 하늘과 바다를 건너는 신발이고 나발이고 토르 앞에서 깝치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아무튼 토르에게 끌려와서 다시 브로크 앞에 선 로키. 브로크는 이번에야말로 로키의 머리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사실 뭐 로키 머리통 가져가서 어디다 쓰겠어요. 근데 나름 신머리니까 기념품으로 가져갈 만하겠죠. 하지만 잡혀온 로키는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로키는 브로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 오케이 좋아, 내가 졌어. 내 머리 가져가. 근데 내가 내기에 건 건 머리지 목이 아니야. 내 목에 요만큼이라도 상처를 내면 안 돼. 딱 머리만 가져가. 머리를 가져가려면 목을 잘라야 되는데 목은 내기에 안 걸었으니까 손대지 말랍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을 잘하는 양아치입니다. 브로크는 빡이 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 궤변을 깰 만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로키에게 좋아, 네 목은 네 거니까 건들진 않을게. 대신 네 머리는 내 거 맞지? 목에는 손 안 대고 그러면 입부터 코팅해서 윗부분만 들고 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브로크로서는 꽤나 잔머리를 굴린 거였죠. 목에는 손대면 안 되니까 머리를 일부 손해보더라도 입을 벌려서 좌우로 톱질해서 떼어갈 수 있으면 목에는 상처를 내지 않으면서 로키의 머리통을 들고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렇게 브로크는 톱과 칼을 들고 로키의 입을 썰기 시작하는데 이게 웬걸? 로키의 입이 잘리지 않습니다. 잔머리의 신, 말빨의 최고봉이었던 로키는 브로크가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고 미리 칼이나 톱이 들지 않게 마법을 부려서 입을 강화시켜 놓은 겁니다. 강철 주둥입니다. 자, 그렇게 브로크의 입 위로 잘 나가기 전략은 실패하게 됩니다. 아주 화가 머리 끝까지 난 브로크는 화가 나는데 목은 못 건드리겠고 입도 뗄 수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라면서 속을 끓이다가 결국 야, 더럽고 치사해서 네 머리 안 가져가. 대신 그 꼴배기 싫은 입을 놀리지 못하게 입술은 꿰매도 되겠지? 라면서 송곳으로 로키의 입술을 뚫어서 입을 막아버렸다더라. 이렇게 시프의 머리카락을 자른 용의자 1 로키가 6개의 보물을 얻어와서 정작 본인은 입만 꼬매지고 뜬금없이 다른 신들만 보물을 얻게 된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얻어낸 묠니르와 국니르 등은 추후 요툰과 신들과의 전쟁에서 아주 요긴하게 쓰이게 되는데 특히나 토르가 받아간 묠니르는 이후 몇 가지 이야기를 거치면서 힘을 2배로 만들어주는 허리띠, 맥인 기오르드와 묠니르를 제대로 쓸 수 있게 해주는 장갑, 야른그레이프와 함께 세트로 요툰과의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로 활약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3가지 보물을 낀 토르는 나중에 던지기만 하면 무조건 맞고 맞으면 데미지가 2배로 들어가는 데다가 아무리 멀리 던져도 반드시 돌아오는 거의 무적의 무기를 가진 신이 되었으며 신화 속에서 가장 강력한 신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묠니르를 제외한 맥인 기오르드와 야른그레이프는 신화 속에서 등장하는 빈도수가 매우 낮아서 우리에게 기억되지 못하는 보물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지난 시간 토르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로키부터 시작된 토르의 망치 묠니르와 각종 보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어요.
보물 6개가 한꺼번에 소개가 돼서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이 보물 하나하나가 각각의 스토리를 가질 만큼 엄청난 성능을 지녔는데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알아보기로 하고, 자, 이 모든 엄청난 보물들은 전부 다 혼자 깐족거리고 사건 사고 일으켰다가 알아서 수습하는 로키 덕분에 얻게 된 거죠. 사실 이 북유럽 신화 속에서 가장 재미있는 일화가 많고 입체적인 인물은 로키일 텐데 과연 이 로키는 어떤 신이고 어디서 왔고 토르와 오딘과는 무슨 사이였을까요?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영화 마블 시리즈에서는 토르와 형제로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서는 오딘과의 형제라고 했었고, 북유럽 신화 속에서는 파멸을 불러오는 재앙의 존재라고 널리 알려져 있는 오늘 이야기에서 신들에게 강력한 보물을 선물해주는 좋은 신처럼 보이기도 한 이 기묘하고도 매력적인 신 로키 이야기는 다음에 알아보도록 하고, 오늘의 진짜 북유럽 신화 이야기는 여기까지.